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고사성어, 오늘은 24번째 시간이고요. 2월 12일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고사성어는 고육지계, 그리고 삼국지의 아주 커다랗고 중요한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소개하죠. 자, 오늘 소개하는 고육지계, 무슨 뜻이냐? 스스로를 괴롭히는 계책이라는 뜻이고요. 자신을 희생해 적을 속이는 계책을 말합니다. 자, 조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조조는 북방을 평정하고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갖습니다. 조조야말로 천하 통일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되죠. 조조는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강동의 손권, 그리고 형주의 유비, 이 두 세력을 꺾는다면 천하를 다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비는 손권과 함께 연합해서 손을 잡고 조조를 상대하기로 하죠.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다면 손권에게는 주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삼국지를 좀 깊이 읽으면 미주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주랑은 무슨 뜻이냐? 미, 아름다운, 주유, 랑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사내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남이었답니다. 주유가. 그래서 우리말로 요즘 바꾸면 뭐 미남주유 뭐 이런 말이겠네요. 그는 미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능 있고 그리고 전략도 잘 세우는 인물이었답니다. 이 주유가 제갈량과 함께 조조를 꺾기 위한 계책을 세웁니다. 조조의 수많은 군대를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조조의 군대는 숫자는 많았지만 물에서 싸우는 거는 약했습니다. 북쪽에 있어서. 그래서 수전, 물에서 승부를 보기로 마음먹죠. 한편 봉추라는 방통이 꾀를 더합니다. 제갈량에게는 와룡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봉추는 새끼 봉황새라는 뜻입니다. 봉황도 전설상의 동물이죠. 뭔가 이렇게 커다란 새를 봉황이라고 했답니다. 조조의 배들을 한꺼번에 역도로 계책을 낸 겁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배멀미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들을 함께 엮어두면 흔들림이 덜하기 때문에 배들을 함께 엮은 뒤 화공, 불을 이용한 공격으로 조조를 무찌를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자 노장, 황계가 나서서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하죠. 노장이라고 하는 건 늙은 장수라는 뜻입니다. 황계는 주유와 일을 꾸미죠. 일부러 주유의 활을 돋아서 모질게 매를 맞는 겁니다. 아주 처참하게 매를 맞은 황계는 조조에게 항복의 뜻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죠. 평소라면 이 의심 많은 조조가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번에는 조조도 속아 넘어가고 말죠. 자, 이렇게 황계는 화약을 가득 실은 배를 타고 조조의 진영으로 출발합니다. 조조는 항복하는 장수를 맞이한다 생각했지만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배가 확 부딪히자마자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조조의 배들을 집어삼켰거든요. 자, 오늘의 소개하는 고육지계는 바로 황계의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스스로를 희생해서 모질게 매질을 받고 적을 속였듯이 자신을 희생하는 혹은
이제 나아가서는 뭔가 고통을,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일들 의미할 때 고육지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도박도박 한번 써보죠. 고육지계. 고자는 괴롭다는 뜻입니다. 고통, 그죠? 육은 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라고 우리가 몸뚱이를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는 육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몸을,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계책입니다. 고육지계. 또박또박 써보세요. 화면이 송출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끔 가다가 기계라는 것도요. 여러분은 그런 걸 믿는지 모르겠지만 기계가 마음에 안 드는 날이 있나 봐요. 물론 무슨 오류 때문일 텐데 그 오류를 내가 못 찾아내는 걸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자꾸. 그래서 오늘 하여튼 카메라 연결이 왜 안 되는지. 자, 고육지계. 이 네 글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자는 육이라는 글자죠. 네. 원래는 살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육체 혹은 육신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몸뚱이, 살이라고 하는 육자는 더 많이 쓰는 것은 고기, 살덩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육자가 들어간 단어 뭐 있겠습니까? 육식. 고기를 먹는 걸 육식이라고 하죠. 육식동물, 초식동물, 정육점. 정육점은 이제 고기를 정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듬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 남쪽에 내려가니까 식육점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먹는 고기 판다는 뜻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돼지고기는 돈육, 소고기는 우육,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육회도 그렇죠? 육회. 고기회. 근데 이제 육회로 먹을 수 있는 건 제한돼 있죠. 고기를 좋아합니까? 다음 주가 빨간 날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고기를 많이 먹길 바랍니다. 자, 고육지계를 소개했고요. 자신을 고통스럽게 몸을 망쳐가며 적을 속였던 황제의 이야기를 소개했고요. 이어지는 표현들도 한번 써보죠. 수전, 물에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제갈량과 주유는 커다란 강에서, 중국에서는 장강이라고도 하는데요. 엄청 넓은 강입니다. 우리는 양쯔강이라고 하죠. 이 강에서 승부를 지으려 했습니다. 이 송권이 이끄는 강동의 병사들은 수전에 강했거든요. 그 다음은 화공입니다. 불로 공격하는 것. 제갈량과 주유는 화공으로 조조의 수많은 병사를 상대하기로 합니다. 직접 맞부딪히면 숫자가 일단 불리하니 이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힘을 이용하기로 하죠. 그 다음 표현은 풍, 림, 화, 산. 이게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병법을 시행할 때는 바람처럼 신속하고 때로는 숲처럼 질서정연해야 하고 적을 칠 때는 화, 산, 불처럼 격렬하게
그러나 또 수비할 때는 산처럼 단단하게. 이 병법가들의 뭐라고 할까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주유와 제갈량 두 병법가가 힘을 합쳐 조조를 상대하고 결국은 큰 승리를 거두죠. 적벽대전이라 불리는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수전. 물 위를 수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상 뭐뭐 이런 수상 스포츠 이제 한자 단어와 영어 표현들이 이렇게 결합되기도 하죠. 물 위에서 즐기는 뭔가 이렇게 스포츠를 수상 스포츠. 그때 물이란 뜻의 수. 전은 싸우다는 뜻이죠. 싸우는 장소를 전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숫자도 중요하고 계략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전장을 어디로 선택하느냐가 승부를 가로짓는 거죠. 그 다음은 화공. 화는 풀. 그래서 화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공은 네, 치다. 공격할 때 공자입니다. 풍, 림, 화, 산. 풍자는 바람. 그래서 돌풍. 뭔가 돌풍을 일으켰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죠. 림은 숲이란 뜻입니다. 산림 할 때 림자. 화는 불이란 뜻이죠. 화염. 불덩어리를 화염이라고 하죠. 산은 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글자를 잘 보면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이제 비슷할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잖아요. 풍, 림, 화, 산 할 때는 이제 이게 전술과 전쟁에서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했었죠. 근데 화산을 그냥 그대로 붙였으면 불덩어리를 내뿜는 산이라는 뜻이 되죠. 수전. 오늘날에는 수전이란 말 안 씁니다. 이게 이제 전쟁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오늘날 물에서 싸우는 전쟁을 수전이란 말 대신 뭐라고 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힌트를 주면 옛날에는 옛날 역사책을 보면 수전이라고 할 때 물에서 싸운다고 했잖아요. 수군이라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역사책 읽으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수군을 이끌고 막 있죠. 근데 요즘에 수군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네, 맞아요. 수전이라는 말을 오늘날 쓰진 않고 해전이라는 말을 쓰죠. 바다에서 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수군이라고 하는 말 대신 해군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뭐라고 할까요? 장소가 전장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죠. 물에서 싸우는 거라고 할 때 물은 보통은 강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는 바다, 아주 드넓은 바다에서 싸우게 됩니다. 화공은 불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로 공격하는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수공. 그럼 수공은 어떻게 하는 걸까? 화공은 불로 공격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배와 배가 맞부딪혀 싸운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상상이 가능하죠. 적의 배를 불지르는 걸 이야기할 테고 뭐 때로는 불화살 같은 걸 쏘아가지고 적진을 불태우는 걸 화공이라고 할 텐데 그럼 수공은 뭘까요? 수공. 역사책 같은 거 보면 수공 이야기를 여러분 사실은 들어봤어요.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공. 하나는 어떤 수공이 있냐면요. 나도 갑자기 이게
누군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물로 공격하는데 물을 막아두었다가 터트려서 공격하는 게 있죠. 살수대적 같은 이야기가 그렇죠. 한편 수공의 두 번째는 물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적이 우리보다 낮은 곳에 있는데 물을 적진으로 돌리면 적진이 물에 휩쓸리겠죠. 그래서 막아놓은 물을 터뜨려서 적을 힘들게 만들거나 혹은 적진으로 물기를 돌려서 힘들게 만들거나 그걸 수공입니다. 풍림화산, 네, 화공도에도 나왔고 화선도 나왔으니까 불이라는 뜻의 화자가 들어간 단어 생각해보죠. 정말 많잖아요. 불, 뭐가 있겠습니까? 화염은 나와 있습니다. 화염은 나와 있어요. 불덩이를 뜻하는 화염은 네, 여기 실려 있잖아요. 화구, 네, 그런 표현은 알고 있네요. 불을 이용하는 어떤 곳을 화구라고 하죠. 화장실의 화자는 이 화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한자 표현을 이야기할 때 이제 머릿속에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화로 시작하거나 화가 들어가 있는 글자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불이라는 뜻. 아, 장례식에서 실자는 쓰진 않아요. 그냥 화장을 했다라고 하죠. 화장. 화장실이라는 표현을 쓰나? 화장. 화장하는 곳을 뭐라고 하죠? 그 화장은 불로 이제 이 시신을 이제 태우는 장례 풍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갑자기 네.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장례 문화는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합니다. 땅에 파묻는. 화장, 뭐 장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화장을 하는 장소 혹은 네. 그래서 화병은 무슨 뜻인가요? 모르겠네. 불이라는 뜻의 화자 들어간 거. 불을 끄는 걸 소화라고 하죠. 화염, 화염. 이제 화염을 당연하죠. 화염병, 화염 방사기, 뭐 그럴 땐 이제 화염 이 여기에다가 다른 걸 붙이는 거가 되는 거죠. 불이라는 뜻의 화병. 화가 난다고 할 때 화병. 그때 화는 우리 그 저거 할 텐데요. 어떤 이제 분노 그럴 때 화병. 그러네. 이 불이란 뜻의 화자를 쓰는군요. 화병할 때 속에 불덩이가 있다 그래서 네, 저도 모르는 거 네, 많이 배웁니다. 네, 화가 나서 그렇군요. 예, 그때 화가 불. 점화, 불을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기. 화기는 불로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야기하죠. 자, 일단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 표현은 제단입니다. 화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남풍이 필요했고요. 제갈량은 제단에 올라 동남풍을 비는 기도를 올리죠. 네, 약속한 날이 되자 실제로 동남풍이 불고 거대한 불길이 조조의 배들을 집어 삼킵니다. 패주. 패주는 패배해서 달아난다는 뜻이에요. 조조는 이 수많은 병사를 잃어버리고 패주하죠. 상대를 얕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표현은 망연자실, 멍하니 정신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조조가 천하통일에 가까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네요. 이 세 표현을 써보죠.
네, 솔직히 이야기하면 속에서 이제 화가 난다고 할 때 그 화는 그냥 네, 우리 말에 그냥 있는 화라고 생각했고 불이랑 저는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화내는 거 그거가 이 불이라는 뜻의 화자를 쓰네요. 음, 물론 이제 뭐 속에 천불이 난다. 이제 막 가슴이 타다 막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렇게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는요 찾아봐야 됩니다. 저도 정말 그게 그래? 라고 하면 찾아봅니다. 실수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여러분은 이제 사용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AI를 이제 사용하면 AI에 이렇게 밑에 항상 이렇게 나와요. 예, 땡땡땡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요. 네. 여러분, 깊은 홍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제단 얘기를 해보죠. 제자는 제사할 때 제자입니다. 단자는 흙으로 쌓아 올린 터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심기 위해 이렇게 쌓아 올린 것을 화단이라고 하죠. 폐주, 폐자는 지다. 그래서 아주 크게 지는 걸 대패했다고 하죠. 주자는 달아났다. 그래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는 걸 뭐 도주했다 이런 말 쓰죠. 망연자실, 망연자실은 많이 들어봤죠. 망자는 아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망망대해 혹은 망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연자는 어떠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망연, 막막한 상황을 망연이라고 하죠. 이 연자는요, 사실 어떠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자 들어간 표현을 되게 많이 알아요. 당연하다 할 때 연자, 과연 할 때도 이 연자를 쓰고요. 호련, 돌연 할 때도 이 연자를 씁니다. 자자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걸 자각. 근데 스스로 자기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너무 실망하거나 충격을 받으면 자신을 잃어버리죠. 그걸 자실이라고 합니다. 멍하니 정신을 잃어버리는 걸 망연자실한다 할 때 망연자실. 조조가요. 정말로 조조의 일생을 보면 조조가 망가지는 적이 많거든요. 나중에 삼국지 읽어보면 조조가 굉장히 빼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갖고 달아나거나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뭐라고 할까요?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참혹하거나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운 패배를 꼽으라고 한다면 요 적벽대전 이야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썼나요? 제단. 사실 오늘날에는 이제 제단을 좀 보기 힘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요. 제자는 제사할 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 제자는 뒤에 붙어서 어떠한 제사의 형식을 제사라는 건 뭐 신에게 올리는 이제 그런 활동을 제사라고도 하지만 좀 중요한 활동을 이 제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신나는 일, 뭔가 기쁘고 많은 사람들이 신나는 일을 축제라고도 하죠. 그렇죠? 한편 무슨 제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했던 제사들을 여러분 책 같은 데서 만나볼 텐데요. 옛날은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제단을 쌓고 바람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비가 안 오면 큰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를 부르는 제사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비를 부르는 제사. 비를 비는 글자 그대로 하면 비를 빚는 제사. 네, 기우제. 기자는 빌다는 뜻입니다. 비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제사를 기우제라고 하죠. 제사는요, 늘 이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무엇? 보통은 살아있는 생물을 많이 썼죠. 뭐가 있냐면 제물. 그래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오늘날에도 있죠.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누군가가 손해를 보도록 만들 때 누구누구를 제물로 삼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원래는 제사에 바치는 살아있는 생물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폐주, 주자를 좀 생각해 보죠. 주는 달아나다. 근데 달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도망가는 거를 이야기할 때 이 주자를 써요. 그렇지만 인신공양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재물이 그러니까 이제 재물 가운데는 먼 옛날로 가면 인신,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동물, 그래서 희생이란 말이 원래는 제물로 삼아서 그걸 죽이는 걸 희생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소, 양, 돼지, 말, 살아있는 생물을 썼어요. 자, 주자, 달아난다. 뭐가 있을까요? 달리다. 어제도 이야기 있었죠. 도주, 야반 도주. 질주, 그쵸? 달리는 걸 질주한다. 여러분은 달리기 좋아합니까? 누가 이길지, 누가 더 빠를지 이런 걸 겨루는 걸 뭐라고 할까요? 누가 빠른지를 겨루는 걸 경주. 주자는 달리는 사람. 이어달리기를 그럼 뭐라고 해요? 주자들이 여러 명이 참여해서 보통 이제 우리는 4명 정도가 참여하죠. 그쵸? 이어달리기는 개주. 개자는 이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저는 어렸을 때 달리기 되게 못했어요. 이게 속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질주가 빠르게 달리는 건데, 근데 빠르게 달린다는 뜻과 비슷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달린다? 그래서 폭주라는 말도 쓰죠. 근데 뭔가 빠른 속도로도 갑작스럽게 하는 걸 폭주한다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현만 생각해보고 마치죠. 혼자 달리는 걸 뭐라고 할까요? 혼자 달린다. 그쵸, 독주. 그래서 여러분, 독주는 혼자 달린다는데 우리 이게 달리기 경기에선 잘 안 쓰고 이제 어떤 경쟁할 때 누군가가 독주한다. 그러니까 1등이 된다는 뜻입니다. 혼자 달린다는 뜻은. 그쵸. 자, 오늘은 적벽대전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적벽대전에 고육지계로 활약했던 황제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조조가 망연자실 떠나는 이야기까지. 자,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내일이 우리 고사성어 맨 마지막 날이겠습니다. 자, 내일 즐거운 얼굴로 또 만나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